다 그렇게 삽니다. 그 뭐 요즘에 그 보수 언론에 나와서 반북 선전 활동하는 사람들 있나요? 네. 또 하여간 국내 보수 세력, 또 미국 인권 단체와 연결돼 가지고 그 북한을 비난하는 네. 일부 탈북민들이 있죠. 네, 있죠. 이주민들이요. 지금 몇 사례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국의 인권 단체하고는 어떻게 또 연결이 돼 있고 또 소위 보수 단체하고 연결돼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좀 구체적인 연결고리들은 어떤 건지. 그 탈북자들 중국에 가면 미국 선교사들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기독 개신교 구구 쪽이죠. 그 사람들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탈북자들 넘어오는 걸 받아가지고 제 집에다 그러니까 어디 숙소를 만들어 놓고 안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예전에는 3개월, 6개월씩 시켰거든요. 그 성경 공부를 해야만 그 다음에 보내주는 겁니다. 한국이나 미국으로. 예? 근데 그때 대체로 그 영어에 약하니까 영어에 약한 사람들은 미국 갈 생각 안 하고 저리 한국으로 다 오죠. 그 길이 또 빠르거든요. 한국 오는 건 한 달이면 되지만 미국 가는 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태국 그 이민국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미국이 개신교 단체와 손잡게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자체는 또 미중앙정보국 미국 국무부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니드하고 연결돼 있고요. 선교사들이 니드하고 연결돼 있고 니드가 국무부 CIA하고 연결돼 있는 거죠. 다 그렇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중국에 있으면서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북한에 대한 왜곡된 학습을 하는 겁니다. 뭘 보고 하냐면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종편에 나오는 모란봉 클럽. 저도 봤습니다. 북에서. 중국에 있을 때. 중국에서 봤거든요. 저도 보여주더라고요. 브로커가. 그걸 보면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보면 학습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해야 남한에 가면 잘 살 수 있겠구나. 이건 일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겠구나. 안보강연.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 클럽에 나가면 안보강연 나갑니다. 무조건. 안보강연 나가고 교회들이 가서 강연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 거죠. 교회 가면 150만씩 줍니다. 한 번만 하면. 그걸 벌써 중국서부터 연습을 하는군요. 그렇죠. 제가 이 수원에서 강연하면 30만 원 줍니다. 네. 교회 가면 150만 원 줍니다. 그럼 어딜 가겠습니까? 교회를 가는 거죠. 거기 가서 거짓말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미 전에 학습하면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종편 쫙 보면서. 그 다음에 기독교 간증하는 걸 다 보거든요. 동영상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 학습하죠. 그렇게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또 교육이. 야, 너네 김일성이 가짜인 거 알아? 이러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그리고 최희숙이라는 그런 그 투사가 있습니다. 항해발지산. 그 일제가 눈 뽑았거든요. 눈 다 뽑아버렸는데 나는 뭐랬더라? 공산주의 승리가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고 돌아간 체험 마친 분이 계시거든요. 여성분인데 그것도 그럽니다. 김일성 주석 그 부인이 김정숙 여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김정숙 여사가 그 최희숙이하고 김일성 주석이 좋아해서 김정숙 여사가 이 최희숙 여사를 고발했다는 겁니다. 일제경찰에. 그렇게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시나리오까지 다 가르쳐준다는 거죠. 네. 최희숙이란 그분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발산에. 그리고 그분은 장사했어요. 기관총 메고 막 달리고 기관총 쏘고 막 이러는 그런 장사했단 말이에요. 그 여성분. 여성 같지 않은 행군 남자보다 더 셌습니다. 행군하고 행군 끝나면 남자들 밥 해주고 옷 기어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교육이 또 됩니다. 그러면 또 그다음 이승만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또 잘 말해주죠. 이승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나라 민족을 생각하는 심지어 탈북자들이 어떻게까지 알고 있냐면 요전에 한 친구가 탈북자 친구가 그럽니다. 이승만은 그 사상이 나쁘다고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했다고. 그랬다는 거죠. 이승만이 그래 이 바보 같은 새끼들아 야 제주 4.3 양민학살 누가 다 했어. 제가 그러죠. 그런데 걔들은 안 믿습니다. 국정원이 말이 옳다는 거죠. 국가기관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들은 얘기로는 그 탈북 이주민들이
그 같은 그 동포들이요. 그러니까 북한에 나온 분들 중에 미국을 갔다 오고 또 미국 사람들하고 연결돼 있으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을 해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 저희가 생각할 때는 못된 짓들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네. 그래서 좀 궁금한 겁니다. 지금 한국에 남한 사회에 살고 있는 탈북 이주민들이 미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북에 살고 있을 때는 아까 우리 원수라고 이제 했는데 네, 그렇죠. 미국에 그때는 미국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구호로 외치는 미국이 원수가 아니라 또 미국의 여러 가지 선전물들에 대한 그 조금 미국에 대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까? 거기에 대한 그 국가에서 요구하는 거 아닌 개인적인 생각들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탈북민 대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나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여기 왔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2016년도에 왔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그 강화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화문에 미국 대사관 그 지하철에서 내리게 되면 미국 대사관이 있지 않습니까? 몇 번 12번 출구였나? 이렇게 써붙였거든요. 우리 집사람이 가면서 그때 보더니 하는 말이 미국 대사관이 왜 여기 있냐고 그러는 겁니다. 야, 미국 대사관 여기 있으면 안 돼? 대한민국과 미국은 네. 수교국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있죠. 거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말하는 거는 광화문 광장. 거기는 이렇게 성지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 세종대왕 동상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민족의 성지라 같은 건데 거기에 왜 미국 대사관이 있냐? 자리가 잘못됐다. 네. 예, 그러니까 철저유호스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거기에 근데 왜 있나? 그러는 겁니다. 야, 거기 있으면 안 돼? 저는 그랬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집사람.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진짜 미워합니다. 우리 결혼식 한 다음에 결혼식 했는데 그다음에 그 오키나와에 계시는 분인데 신혼여행 그 경비 다 대주겠다고 오키나와 신혼여행 오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오키나와 가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출국이 되는지도 다 알아보고 하니까 출국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집사람한테 그랬죠. 오키나와에 계시는 분인데 지금 그 교포분인데 이게 신혼여행 경비 다 대주겠다 하니까 오키나와로 우리 신혼여행 가자 이렇게 한 거죠. 우리 집사람이 단번에 거절하는 거죠. 거길 왜 가냐고. 일본 땅에 하느냐고. 일본 땅인데 왜 이래? 뭐 놀러 가는 건데. 아니 우리 놀러 가면 아무래도 돈 쓰는데 돈 쓰면 일본 놈들한테 주머니로 들어가는 게지 그게. 거길 왜 가냐고. 안 가겠다. 그래서 안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탈북자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을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못 사는 경제 제재, 그러니까 북한이 못 사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경제 제재 아닙니까? 예. 경제 제재 때문에 고난의 행군도 있었고 자기 부모 형제들이 굶어 죽은 거죠. 예. 그런데 미국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본 그 또 속뜻은 그 미국을 이렇게 미워하면서도 미국의 힘에 어떤 경외심 같은 걸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가.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 탈북 이주민뿐만 아니라 북한에 있는 북한 주민들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물어본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미국이 세다고 절대로 생각 안 합니다. 물론 돈도 많고 군사력이 막강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세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외국인들 부를 때 미국 보고 부를 때 미국은 그럽니다. 미국 놈 새끼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도 이렇게 그 변절하고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 이간 소송시키고 나쁘게 노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 보면 그러거든요. 미국 놈 같은 새끼 이런단 말이에요. 북쪽 사람들. 아이들도 그럽니다. 미국 놈 대가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일본 보고는 쪽발이라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 보고. 그리고 일본 사람은 저리 사람 취급도 안 하거든요. 남자의 새끼들 막 이렇게. 북쪽 사람들 키 크지 않지만 그렇게 부르거든요. 러시아 사람들 보고는 뭐라 하냐면 러시아 애들 이럽니다. 중국 보고도 중국 애들, 영국 애들 이렇게 부르거든요. 나머지 모두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놈하고 쪽발이하고 애들하고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국인이 북에 왔다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답니다. 통역원한테 계속 러시아 애들 무슨 뭐 중국 애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외국인이 있다가 아니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몇 살부터 어른으로 보내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예?
물론 언어 감각이 뛰어난 외국인이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센 건 알고 그렇지만 북쪽 사람들이 사생결단하고 싸우는 겁니다. 이제는 그 너무나 오랫동안 경제 제재 받아왔고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까 미국은 철천지원수 그래서 죽여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설사 뭐 전쟁에서 북으로 쳐들어간다 한다 치더라도 미국 사람들 미국 군대는 돈에 팔려온 고용병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인민군은 돈 바라고 가는 데 아니지 않습니까? 인민군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사상적으로 이렇게 다른 겁니다. 레벨이.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우리 죽기 살기로 접어드는 사람하고 돈에 팔려온 사람은 그 군사복무와 무난하게 마치고 죽지 않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그 죽기 살기로 안 싸운다는 거죠. 네. 자존심이 대단하네요. 북한 사람들. 네. 북한 사람들 우리 조선민족이 원래 그랬어요. 예. 그 홍강철 선생님은 2013년에 오셨다고 했으니까 남한에서 한 8년 사셨죠? 예, 8년째. 예. 그 남한에서 한 8년 사시면서 남한 사회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저희한테 좀 해주실 말씀이나 또 더불어서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한 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우선 장점부터 이야기해야죠. 예. 대한민국 오니까 정말 다양성의 사회입니다.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양하다는 게 좋기는 하지만 그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또 나쁜 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사회 인프라가.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정말 도로는 마음에 듭니다. 고속도로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시골 농촌 마을에 가게 되면 마지막 그 끝집까지 포장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저 이번에도 상주 가보면 논두렁까지도 들어가는데 마지막까지 차들이 다 들어가고 논두렁 그까지 딱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건 진짜 잘 돼 있습니다. 남한은. 그러니까 아마 그것도 돈이 많아야 그렇게 하겠죠. 근데 북은 그렇게 못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도 나쁘고 우리 김정은 위원장도 여기 와서 문재인 대통령 만날 때 판문점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로가 너무 나쁘다고 네, 부끄럽다고 그랬죠. 네. 그 평양 개성 고속도로거든요. 그거 그 인민군이 쌓았습니다. 그 만들었습니다. 그거 그 세 군데밖에 안 끊겼거든요. 다 직선입니다. 직선 가다 평양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그렇거든요. 근데 그 인민군이 쌓은 겁니다. 그거 지도에 직선 긋고 이렇게 그거 군단별로 이렇게 맡겨졌죠. 그래서 인민군이 쌓았습니다. 92년도에 쌓았는데 그걸 등짐으로 흙을 산을 허물어서 등짐으로 재서 이렇게 날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반 쌓고 그 위로 로반 그러니까 산처럼 흙을 쌓아놓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위로 땅크가 쫙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에 쭉 내려앉죠. 그러면 땅크 완전히 진짜 나쁜 놈 같죠. 땅크병들 제 땅크병이었는데 그때 병사 시절에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북쪽 사람도 그러니까 북쪽은 사회 인프라가 잘 안 돼 있는데 남한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장점이라 보면 무슨 어쨌든 그 일용직 해서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용직 해도 일은 힘들어도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저도 해봤는데 돈은 많이 버는데 북은 국가에서 주지 않게 되면 안 됩니다. 국가에서 주지 않으면 이렇게 그 굶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단점이긴 하죠. 북쪽은. 근데 남한은 그렇게 돼 있고 물론 일용직 일하는 분들 뭐 이렇게 비하하시는 분들 많던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할 수 있다는 게 노동한다는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고 그리고 또 그 노동을 통해서 대가를 받는다는 것도 또 좋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이번에 상주에 가서 변문어기람 하면서 보게 되면 비록 그 농자재, 그러니까 그 트랙터, 예? 그다음에 무슨 이항기 이런 거랑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북쪽의 이항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항기 운전공이 앉고 뒤에 또 사람이 둘이 앉습니다. 변모 이렇게 기계에다 놓는 그런 공급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항기에다 변모만 올려놓으면 이항기 운전공 혼자 쫙 다 돌더라고요. 예. 인건비를 줄이려고. 글쎄, 그래서 인건비 줄이는데 목적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게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 트랙터도
정말 힘도 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고 예? 그렇고 근데 북쪽의 트랙터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신 북쪽도 그런 거 도입하면 그 남는 노력을 다른 데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북쪽 솔직히 말해서 북쪽은 이제 농사철 지금 이때죠. 지금 이때는 전국이 달라붙어서 농사를 합니다. 인민군대까지 총동원돼서 아이들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이들까지 저는 아이들이 농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그건 정말 이렇게 좀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는데 예?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촌지원 나가서 농사를 하는 과정에 배우는 것도 많죠. 노동의 기중함 그리고 내가 먹는 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농민들이 얼마나 힘든 노동을 통해서 이 쌀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친구들끼리 협동심도 키우고 이런 좋은 점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너무 길거든요. 봄철에 2달 나갑니다. 2달 농촌지원 나가고 가을철에 1달 정도 나가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노력들을 줄이게 되면 아이들까지 농장밭에 나와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 뭐 북에서 하겠죠. 인공지구 위성도 만드는 나라에서 트랙터 이항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들이 그런 점이고요. 단점은 보게 되면 이게 51% 민주주의지 않습니까? 51% 민주주의. 나머지 49%의 의사는 완전히 묵살되는 그런 사회죠. 그건 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지금 우리 남한 분들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51%의 민주주의는 그건 민주주의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남한 사회가 너무 이렇게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좌우가 극과 극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에서는 저 상대편이 하는 걸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편이다 하게 되면 진보 쪽에는 안 그러던데 이 우파 쪽에 보수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 그 사람들 쪽에는 좀 보수라고 말 안 하는데 그 사실은 강연이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보수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 그러더라고요. 무작정 자기 편이 잘못돼도 무작정 자기 편 드는 것. 탈북자도 같습니다. 탈북자는 진보와 보수 갈라져 있고 중도가 많죠. 진보는 정말 적습니다. 진보 쪽에 서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쪽에 그 보수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많죠. 오히려. 그쪽은 돈 주니까. 예? 정강훈이, 뭐 박상하게 보십시오. 정강훈이 한때 가서 강연 한번 하면 1,000만 원 줍니다. 이민복이 가서 강연 한번 하면 1,000만 원, 뭐 수표도 턱턱 이어주고 뭐 이러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애들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근데 얘들 자체도 자기 편이 잘못한 건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오히려 두둔하고 있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작년이었나? 그 30대 탈북자가 그 목 매달아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 매달아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 시신을 경찰이 부검하겠다 했던 거죠. 근데 그걸 탈북자들이 나서서 지금 막은 겁니다. 부검 못 한다고. 예? 이러면서 뭐 시체로 훔쳐가네 막 하면 지랄 피웠죠. 근데 그 사연이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그러니까 마지막만 말하니까 사람들은 경찰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이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약 장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사하던 중에 자살한 거죠. 그랬는데 그 이야기는 빼놓고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다른 탈북자 유튜버 하나가 그 사연을 아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그 탈북자 유튜버가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너네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를 한 거죠. 걔가 마약 중독자였고 수사받던 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시체 가지고 막 막던 그 탈북자들, 구구 쪽에 서 있는 탈북자들, 박상항인이 패거리죠. 걔네가 뭐라 했냐면 걔보고 니는 왜 우리 편 이야기를 자꾸 떠드냐. 같은 보수인데 그런 게라면 말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애들은. 그렇게 보수 쪽은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 진보라고 말씀하신 진보 쪽에 이쪽 분들은 다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자기 주의 주장이 너무 강합니다. 주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일단 내 주장은 이렇다고 생각하면 남의 주장을 들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우리 저뿐 아니고 우리 북쪽 사람들은 어떻게 교양받나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토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북에서는. 토론을 많이 하니까 서로 듣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네. 제가 통일중매권이라는 이런 그 단체의 대표도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저는 대충 듣고 있죠. 근데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회의 참석했던 한 분이 또 내복 말하는 거죠. 대표는 왜 가만히 있냐고. 아니 들어야 알 거 아니냐고. 저분이 뭘 주장하고 계시는지 들어야 내가 판단을 하고 결심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듣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죠. 대표가 회의를 끌고 가야지. 근데 우리는 북한은 대표가 회의를 끌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장이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밑에서 다 토론을 한 다음에 대장이 마지막 결론을 하는 겁니다. 북에서 최고 지도자 결점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냐면 밑에서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는 밑에서 토론을 먼저 합니다. 제일 마지막 세포, 이번에 세포비서대라는 것도 했죠. 당세포, 제일 마지막 당조직이죠. 기층 당조직. 거기서 토론을 합니다. 토론을 한 내용이 묶어져서 올라가는 거죠. 차례차례 이렇게. 네. 이렇게 올라가면 최고 지도자한테까지 올라가면 정리된 그 안들이 쫙 올라오는 겁니다. 정리된 안들이. 각 분야별로. 네. 그러면 그걸 보고 최고 지도자는 가장 잘 된 거 보고 결심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고 당대에서 보고서를 읽는 겁니다. 최고 지도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함을 안 범합니다.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저쪽은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거든요. 그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문화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문화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이쪽에서 아까 제 다양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완전히 주ju장이 너무 강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으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그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의 또 우리 사회를 보는 시각이 제 시각이 그런 겁니다. 참 독특하지만 좀 새로웠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 남한 사람들한테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해서 뭐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통일은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서로를 알아야 대화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서로 비난하면 안 됩니다. 깔봐도 안 되고요. 내가 저 형님하고 저 형님 깔보는데 그 형님 내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까? 이야기 안 하겠다 하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북을 알아야 됩니다. 북을 알자면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평화 통일에 대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보수 쪽에서는 그걸 어떤 남북한의 민족끼리 서로 알아가는 과정, 이해하는 것보다는 북의 정권을 무너뜨리거나 그쪽과 어떻게 한판 대결을 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 그게 평화가 아니죠.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태까지 우리 평화 통일이 미뤄졌다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또 여기 남한에 오셔서 사시면서 북한 당국에다가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북한 인민들한테도 좀 하시고 싶은 말씀. 그렇죠. 제가 북에 있을 때는 뭐 유법적인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의견 많이 가지고 사회에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제가 남한에 와 보니까 저 북쪽도 그 옳게 하는 게 많구나 하는 걸 느꼈거든요. 제가 자본주의와 살아보니까 느껴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죠. 북쪽 당국이 그 올바른 결심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경색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올바른 결심할 겁니다. 지금 미국도 채널 연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노력하고 있으니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이렇게 뭐 남북 관계가 풀리고 조미 관계가 풀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탈북자들 그리고 이산 가족들 이렇게 자유왕래 실현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실현되면 통일이 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